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입니다. 저의 혼잣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는 지금은 2024년 8월 25일 일요일 오후 1시 15분입니다. 여기는 이드치 연구소입니다. 이번 달은 심리극 진행을 위해 방문했던 여의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위해 방문했던 충주, 매주 심리극 진행을 위해 목요일 저녁마다 방문하는 의정부에서 혼잣말 산책을 촬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시간대가 낮이다 보니 너무 더웠고 다른 일정과 연결된 경우도 있어서 혼잣말 산책을 촬영할 만한 기회가 없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혼잣말 산책을 촬영해서 업로드하고 있는데 이번 달 혼잣말 산책을 공개하기로 계획했던 날이 다가오고 그래서 결국 이드치 연구소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북한산 풍경과 함께 혼잣말 산책이 아닌 혼잣말을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8월 9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여의도에 있는 이룸센터에서 심리극 치료 강좌라는 제목으로 심지회 회원들에게 심리극을 소개했습니다. 심지회의 다른 명칭은 한국조현병 회복협회입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체험할 수 있게 진행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 직영주식 역할극, 이중자 기법, 빙의자 기법, 역할 바꾸기, 듣고 싶은 말을 소개했고 가족과 함께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설명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심지회에서 참석하신 분들의 소감문을 보내주셔서 이 자리를 통해 소개하고 싶습니다. 인공지능 성우의 목소리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생소하지만 심리극에 대해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실습하면서 참여자들의 재능을 발견했다.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이어지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말하는 게 재미있었다. 연기를 하는 게 재미있었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었다. 다들 웃고 재미있었다. 심리극적인 방법으로 신체 부위와의 대화도 나눌 수 있어서 참 특이했어요. 속 깊은 연극을 보는 것 같았다. 삶의 이야기를 연기를 통해 내 안의 진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드라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리극을 엄청 신기하게 생각하며 참여한 바, 일상 현실에서 늘 자주 부딪히는 현상과 증상들을 좀 더 쉽게 알아가게 되었으며 대응 방법도 알아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강사님의 열정과 전문성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좋은 강의였고 사람들의 연기력과 자신의 마음을 잘 성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진행에 마음이 편해졌다. 심리극이 생소했는데 다 같이 참여하는 수업이 너무 좋았습니다. 다들 배우하셔도 좋을 정도로 연기도 잘하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심리극, 조금은 생소한 분야라 호기심을 가지고 참여했는데 극을 통해 마음을 표현하는, 마음을 위로하는 심리극. 내가 나한테 얘기를 해보기는 했는데 남들 앞에서 하니까
더 기억에 남고 나 자신의 생각을 알 수 있었던 것 같다. 이상 2024년 8월 9일 금요일 오후 여의도 이름센터에서 진행한 심리극 치료 강좌 소감문이었습니다. 소감문을 읽다 보니 그때가 떠오르면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귀가했던 기억이 함께 떠오릅니다. 10월에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심지회 회원들을 모시고 한 번 더 동일한 내용의 강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대됩니다. 2024년 8월 3일 토요일 오전에는 아픈 몸을 이야기하기의 저자 아서 프랭크 선생님을 온라인으로 만났습니다.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것은 이분의 저서 아픈 몸을 살다를 읽게 되면서였습니다. 아픈 몸을 살다를 통해 저자는 자신의 암투병을 중심으로 아픈 몸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풍성한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이 책에 이어서 최근 국내에 출판된 아픈 몸을 이야기하기를 읽었고 이 책을 통해서도 큰 배움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마침 이 책의 한국어판을 출판한 도서출판 갈무리에서 저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책에서 느낀 그 이상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귀한 만남의 시간을 만들어 주신 도서출판 갈무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아서 프랭크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서 프랭크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 계속 생각한 것은 제가 임상 현장에서 만나는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스토리텔러가 되어 자신의 병과 자신의 삶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문예창작을 공부한 것은 내담자를 스토리텔러로 만들 수 있는 안전한 방법 중 하나가 장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글쓰기와 연극적인 방법의 만남이 안정적일 것 같다는 생각도 함께 했습니다. 저는 문예창작 대학원 면접 때 교수님들께 이 이야기를 설명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제가 문예창작 전공을 지원하게 된 동기이기도 합니다. 제 설명을 들으신 교수님들께서 공감해 주셨고 격려해 주셨고 응원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 연구는 여전히 관련 공부와 실천과 함께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저는 아서 프랭크 선생님을 만난 덕분에 발터 베냐민의 사상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스토리텔러의 개념을 다시 공부하면서 자기주도적인 공부의 재미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발터 베냐민의 저서 중에 스토리텔러 에세이즈가 있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글 중에 스토리텔링 앤 힐링이라는 짧은 글이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 공유하고 싶습니다. 제 나름대로 번역해 보았습니다. 인공지능 성우의 목소리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스토리텔링 그리고 치유. 아이가 아픕니다. 엄마는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함께 앉습니다. 그런 다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N이라는 이니셜의 어떤 사람이 아내의 손이 갖고 있는 독특한 치유력을 이야기했을 때 저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아내의 손놀림에서 뛰어난 표현력을 느낄 수 있었지만 정확히 무엇을 표현하는지는 설명할 수 없었어요. 마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메르세부르크 주문에서 스토리텔링의 치유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오딘의 매력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딘이 처음 그 매력을 사용했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또한 환자가 치료를 시작할 때 의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치유 과정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야기가 많은 회복의 적절한 분위기와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실제로 모든 질병이 이야기의 강을 따라 그 강하고까지만 운반된다면 치료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고통을 이야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댐은 경사가 급격히 낮아져 방해하는 모든 것을 축복받은 망각의 바다로 휩쓸어 버리면 터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 강바닥에는 사랑으로 어루만져진 흔적이 있습니다. 이 문장은 이야기의 치유력을 설명하는데 어머니가 아픈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통해 시작된다. 이야기는 단순한 오락이나 정보 전달을 넘어서 듣는 이에게 심리적, 감정적 치유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야기는 과거의 경험을 현재와 연결시켜주고 환자가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내러티브의 흐름을 만들어준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도 치유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메르세부르크 주문이나 환자가 의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에서 나타난다. 고통을 이야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댐으로 비유하여 이야기가 그 댐을 무너뜨리고 환자를 치유의 길로 이끌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드치 연구소 서포터즈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정신건강 전문 요원으로서 이야기 치료를 뒤늦게 공부하면서 이야기의 치유력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이야기의 치유력을 이해하고 공유하고 공감하며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문득 일본에 있는 베데레 집이 생각납니다.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정신장애인 시설 베데레 집에서 직접 제작한 책과 DVD를 보면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스토리텔러가 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제가 임상 현장에서 만났던 몇몇 당사자는 스토리텔러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만으로도 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 적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을 말할 수 있고 병이 있다면 자신의 병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삶을 내가 말할 수 있다면 글쓰기를 통해 나의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고 심리극 무대 위의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연극적인 방법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존재와 정체성을 보다 확립시켜주고 자기 성찰, 자기 성장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나와 같은 병이 있는 누군가를 만난다면 소통을 통해 공유와 공감으로 이어지면서 나를 포함한 누군가의 존재와 정체성을 보다 강하게 확립할 수 있도록 도움되고, 나를 포함한 누군가의 성장에도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별적으로 한 사람씩 자신의 힘을 키우고 모임을 통해 개별의 힘을 잘 모으고 서로 공유하고 공감하여 더 큰 힘을 만들 수 있다면, 앞서 소개했던 심지회, 한국조현병회복협회처럼 치유를 위한 하나의 연대가 형성될 수도 있고, 인권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공유와 공감과 공존의 사회가 되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활동하면서 심리극을 진행하면서 이드치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공부하고 실천하고 반성하고 반영한 것은, 제가 마주하는 내담자들이 안전하게 각자의 힘을 키우는데 도움되고, 만남을 통해 각자의 힘을 모으는데 도움되고, 공유와 공감과 공존의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되기 위해서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심리극 진행자로서 심리극을 통해 주인공과 보조자와 관객이 이야기의 치유력을 공유하고 공감하고 경험하고 다른 곳에서 전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왔습니다. 그 노력 중 하나가 심리극 주인공이 심리극 안에서 스토리텔러가 되어 안전하게 자신의 상황과 생각과 느낌을 설명할 수 있게 돕는 것이고, 심리극 관객 또한 쉐어링 시간의 스토리텔러가 되어 안전하게 자신의 상황과 생각과 느낌을 설명할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최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진행한 층간 소음을 주제로 한 심리극에서도 저는 주인공이 스토리텔러가 되어 자신의 힘들었던 기억을 공유하고 다루어 보고, 자신의 증상도 공유하고 다루어 볼 수 있도록 진행하면서 주인공의 안전한 스토리텔링을 도왔습니다. 이 사례를 지금 공유하면 영상이 더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혼잣말 산책 혹은 혼잣말 시간에 공유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과 관련해서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있는 영상 중에 안전한 심리극과 스토리텔러, 물 흐르듯 흘러가는 심리극 주인공의 스토리, 심리극 스토리텔러, 심리극 스토리 주도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심리극 진행자로서 저에게 심리극 스토리텔러는 당연히 주인공입니다. 저는 이 당연함을 지키지 않는 심리극은 심리극의 이름을 빌린 연극, 심리극의 이름을 빌린 쇼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2024년 8월 25일 일요일 기준으로 유튜브 채널 멤버십 회원에게만 공개한 미공개 영상 2가지도 함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1분 영상 테크닉 중심 심리극과 이야기 중심 심리극이고, 두 번째도 역시 1분 영상인데 심리극입니다. 저는 1분 영상 테크닉 중심 심리극과
이야기 중심 심리극을 통해 이야기 중심 심리극은 주인공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진행된다는 설명과 함께 이야기 중심 심리극은 주인공의 이야기에 맞춰 어떤 기법을 적용하는지 볼 수 있고 주인공의 이야기가 어떤 기법과 함께 흘러가는지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테크닉 중심의 심리극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체화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 익숙해지면 주인공의 이야기를 안전하게 극화할 수 있는 기법을 생각해보고 연결해보거나 주인공의 이야기에 맞는 새로운 기법을 고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인공 중심의 심리극이 되기 쉽다고 저의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테크닉 중심의 심리극과 이야기 중심의 심리극은 제가 고안한 용어입니다. 이 두 가지 심리극 중에서 어느 것이 심리극 주인공을 스토리텔러로 만드는지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미공개 영상인 1분 영상 심리극은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심리극 표기를 통해서 심리극 진행 방식을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보았습니다. 심리극은 모레노의 고전적인 심리극 혹은 제가 생각하는 심리극에 가까운 심리극을 의미하고 심리와 극 사이에 꺽쇠 표시가 들어가거나 빈칸이면 과장되고 극적인 연출에 지나치게 초점을 둔 심리극, 주인공을 자극하는 기법들로 나열된 테크닉 중심의 심리극, 심리극의 이름을 빌린 독특한 연극을 의미합니다. 이 중에서 어느 것이 심리극 주인공을 스토리텔러로 만드는지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목격한 심리극은 진행자가 이미 정해놓은 독특한 진행 방식에 맞게 주인공의 이야기를 일부 선별하거나 억지로 끼워 넣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위적이고 의도적인 진행이 돋보였습니다. 특정 진행자의 심리극은 여러 번 보면 매번 진행할 때마다 주인공이 바뀌고 사연이 달라도 진행 방식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고 진행자가 선호하는 기법이 무엇인지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인공이 스토리텔러가 되는 고전적인 심리극을 반영한 심리극에 가까운 심리극을 진행하기 위해 계속 노력 중입니다. 심리극 주인공이 안전한 스토리텔러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의 혼잣말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회 되는 대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정신건강 전문 요원으로서 자극적이지 않고 싱거운 심리극, 느리고 느린 심리극, 때론 기다림이 필요한 심리극, 다양한 역할 확대 기회가 있는 심리극, 특정 도구에 의지하지 않는 심리극,
특정 기법을 남용하지 않는 심리극, 두통을 주의하는 심리극, 주인공의 스토리 주도권을 보장하는 심리극, 주인공을 이용하지 않는 심리극, 기본에 충실한 심리극, 주인공을 위한 심리극, 함께 만드는 심리극, 안전하고 마음 편한 심리극을 위해 노력 중인, 그리고 심리극의 진심인 사람 중에 한 명인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